야당은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한 주입니다. 새누리당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야당의 제안에 대응할 생각일까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국회로 찾아왔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야당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탄핵소추안 의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사일정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의사일정 협의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죠.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야당에서 2일 혹은 9일 이렇게 탄핵 절차를 밟겠다 하는 얘기만 접했는데요.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 절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쳐야 하는데 동시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국회의 의사 일정입니다. 국회의 의사 일정은 여야가 협의를 거쳐서 의사 일정을 잡도록 되어 있죠. 그 뒷부분이 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호 대표, 박지원 대표에게 최종적으로 탄핵 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이며 탄핵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될 것이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진지하게 하는 자리를 좀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먼저 제안하시거나 먼저 연락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지금 우상호 대표가 연락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연락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조만간 한번 모일 기회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자라고 하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 자체는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그 얘기가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하셨을 때 언론 보도는 그렇게 됐어요. 새누리당은 정진석 원내대표는 다음 달 2일, 9일 탄핵소추안 의결에 반대한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일, 9일에 반대한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마치 새누리당이 탄핵 절차를 밟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지만 절대 그것은 아니죠. 제동을 걸 수도 없고 또 탄핵을 반대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됩니다, 지금. 문제는 일사천리로 허겁지겁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잡아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탄핵을 질서 있는 탄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국정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진지하게 논의돼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새누리당은 탄핵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고요. 탄핵소추안을 진행하는 절차 자체에 반대할 생각은 절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누리당이 이제 의원총회를 아마 열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당론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탄핵소추안에? 그렇습니다. 내일 의총을 좀 소집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의총을 한 차례 열었지만 많은 의원들이 좀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내일은 좀 더 많은 의원님들이 좀 참석을 하셔서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좀 들어보고 당의 의견을 좀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이 되고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나면 정진석 원내대표는 찬성을 하실까요?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우리 개파를 얘기하면서 단체로 탄핵에 불참하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도 하시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내 대표이고 헌법기관입니다.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표소에 들어가서 찬반 의사를 표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지금 상황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게 이른바 비박계 비주류라고 하시는 의원님들이 비상시국회의 구성해서 별도로 움직이고 김무성 전 대표는 탄핵안 발의를 주도하겠다고 밝히시고 자체적으로 지금 의사도 확인하고 30여 명이다 40여 명이다 이미 탄핵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그렇게 나온다. 원내대표는 여기 앉아 계신데 당내에서 그런 움직임이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국면에서 김무성 대표가 원내대표인지 정진석이 원내대표인지 잘 모르겠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소통하고 있고요. 원만하게 당의 입장을 정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 최근에 통화하시거나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분하고 개별적으로 통화하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탄핵소추안 의결과 개헌 문제를 같이 얘기하셨을 때 많은 언론이나 주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생각 아니냐 이런 그 추측성 보도도 나왔어요. 정지석 원내대표께서는 그 보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그런 정치 공학적인 꼼수를 부릴 만큼 머리가 좋지 못합니다. 예. 정지석 원내대표께서도 예산안 처리가 되면 그게 아마 이번 주 예. 금요일 다음 달 2일이 될 텐데 되면은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걸 제가 기억합니다. 예, 지금 예산 처리 그리고 그 당시에 논의되었던 중립내각 구성이 완료되면 제 진퇴 문제를 밝히겠다 이렇게 의총에서 얘기한 적이 있죠. 변함이 없고요. 그런 문제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반드시 제 진퇴 문제를 밝힐 생각입니다. 정지석 원내대표님의 그 진퇴 문제에 대해서 밝히겠다라고 하는 것과 이정현 대표님의 지금 그 입장이 좀 비슷한 겁니까? 좀 다른 겁니까? 그래서 이정현 대표는 지금 시점을 좀 못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일경, 12월 20일경 무조건 퇴진하겠다, 사퇴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금 전국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그 안에,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일정이 좀 잡히지 않겠습니까? 탄핵이면 탄핵이고 또 다른 전국위기 수습을 위한 어떤 논의들이 또 새로운 논의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아마 이정현 대표도 거취 문제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다시 새로운 보수를 지향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에 정지석 원내대표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쉽게 분열과 분당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수미일관한 입장입니다. 결국은 당내 문제를 대화로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최경환, 김무성 대표 이틀 연속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 위기 수습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물로 지금 6인 협의체가 가동 중에 있지 않습니까? 6인 협의체가 결정력을 담보한 그런 협의체는 아니다 하더라도 양쪽 진영에서의 어떤 합리적인 중진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가능성을 도출해낼 수 있다면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좀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6인 협의체에서인가 오늘 비주류에서 추천하시는 3인 가운데 한 분을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의견이 집약된 결론인지는 제가 듣질 못했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진영이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새누리당도 당연히 반성해야 되고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 안에서 대응해가는 모습이 그런 국민적 요구에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자리에 연연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우리 새누리당의 지금 모습이 너무나도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게 비춰질 수도 있겠다. 그런 반성이 듭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사실 새누리당은 지금 고개를 들 수가 없지요. 100배 사죄해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국가적 대의와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속 의원들이 지금 깊이 성찰하고 고민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책임 있는 정치인들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된다. 광장의 함성, 광장의 분노를 우리도 목도하고 있고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김진태 의원이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라고 해서 그 광장에 모인 200만 인파 200만의 사람들이 김진태 의원을 비판하기도 하고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또 원내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김진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지석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 아니라 김진태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좀 하고 있죠. 오히려 민심을 더 격앙시킨 측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김진태 의원의 얘기가 옳고 그런 문제는 그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엄연한 엄중한 이 시국 상황 또 광장의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 논의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해질 필요는 없는가, 조금 더 냉철하게 진지해질 필요는 없는가. 말씀 듣다 보니까는 집권 여당 제1당의 원내대표로서는 요즘 정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당이 여당 원내대표와 의사일정 협의 이런 연락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개헌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이 탄핵 소추안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사안이 있지만 그것 자체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개헌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은 개헌 얘기 꺼내는 사람은 사실상 탄핵 소추안 의결에 반대하는 것이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탄핵은 그 해답의 일부이지 전부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 해답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긋지긋한 대통령제를 되풀이하지 않는 대통령의 이 험악한 말로를 되풀이되지 않는 그런 대안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서 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고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개헌 문제는 어디 정치 공약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탄핵을 통해서 위기 수습을 통해서 광장의 함성이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냉정한 제도 개선 문제를 논외로 할 수 없다. 이것을 제외하고 탄핵으로만 파죽지세로만 조기 대선으로만 갈 수는 없다. 그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우리가 대화 테이블에 앉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지긋지긋한 대통령제의 말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고장난 비행기를 고치지 않고 조종사만 바꿔서 그 비행기를 다시 띄운들 그 비행기는 또 고장나고 그 조종사는 또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 대안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당의 목소리가 아닌 거는 야당에서도 더 많이 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 광장에 모인 국민들도 이 점을 저는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광장에 모인 촛불 민심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개헌을 통해서 국가의 권력 구조를 뜯어고치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국가 시스템을 고쳐라라고 하는 그 의미까지 담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광장 플러스 광장 외 국민들도 분명히 미래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는 김무성 전 대표나 야당의 김종인 전 대표와 정지석 원내대표가 개헌에 관해서 생각이 비슷하다. 의원 내각제에서 어떤 접점을 찾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구체적인 권력 구조 문제는 국회가 개헌 투기가 마련되면 그 자리에서 논의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 내가 주창하는 권력 구조의 방향이 이거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개헌 논의의 범국민적 논의의 틀, 이것을 만드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요. 3달 전에 미국에 갔을 때 국회의장께서 요구를 했고 야당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얼마 전에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달 중이라도 12월 중이라도 개헌특위를 구성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대통령의 진퇴 문제, 퇴진 문제하고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이 정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안은요.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다음부터 사실상 국회의 손을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드린 질문입니다. 부결된다고 한다면 뭐 완전히 상황이 달라질 테니까. 근데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그 사이에 국회는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 건데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개헌 문제를 논의하자라 이런 게 지금 정지석 원내대표의 생각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개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런 대통령의 퇴진 절차를 밟는 문제와 연계시켜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책임을. 지금 일사천리로 밀어붙여서 대통령을 끌어내려라 라는 것만 광장의 요구고 국민들의 요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 또한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고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논제에 있어서 많은 정치인들이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도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사교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오늘 교육부에서 당정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본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고요. 최종본은 아니고. 그 내용을 보고 받으셨을 텐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라고 하는 기존 교과서의 표현을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라고 바꿨다는 게 이번 검토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지석 원내대표께서는 그 표현, 그 내용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새누리당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2년 전부터 국정교과서 문제가 있었는데 국정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 될 것이지만 과연 국정교과서 하나로 가져가는 것이 바른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사실 이번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정은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청와대와 정부도 깊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이 문제는 좀 원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대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겨질 수도 있고 내년 12월에 예정대로 열릴 수도 있고 근데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데요. 다음 대선에 정지석 원내대표가 몸담고 계시는 정당은 새누리당이 될까요? 글쎄요. 새누리당의 당명이 유지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은 새누리당의 정지석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광장의 목소리를 거스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퇴진 그 이유까지 준비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권의 자세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세시뉴스 브리핑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